항상 캔들을 보라고 할 때 뭘 봐야 되냐, 말 그대로 어떤 것도 키지 않고 이 캔들 상태를 보는 걸 말하는데, 캔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가격부터 과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면은 미래에는 아직 캔들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 매물대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매물대라는 것은 지금 시장 기준으로 이런 데는 다 매물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매물대의 정의란 가격이 머물렀던 구간을 매물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격이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지나간 구간은 이제 매물대가 좀 비어있다, 매물대가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건 사실 이제 주관적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매물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구간은 매물대가 있네, 여긴 또 없고, 여기는 있네,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장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가 매물대가 있고 없고를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매물대가 있다고 했던 구간들을 이렇게 감싸는 지지선들을 만들어 보고, 또 여기 매물대가 있다고 했죠. 네, 이 구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도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그럼 이제 좀 볼 수가 있죠? 지지랑 저항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최소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만약에 이 자리를 깬다면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는 또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또 깬다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반대로 만약에 상승을 보여준다면 일단 여기서는 좀 저항을 받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 이제 고점에 대한 저항선을 확인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레이딩 뷰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분석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표시를 하죠.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저는 트레이딩 뷰 활동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정도로 지지와 저항을 나누면서 시장에 대한 주요 저항과 지지선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이런 가격대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 진입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또 한번 하락을 한다면 여기까지 이제 열어두면서 두 번째 지지 구간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정도에서 일단 청산을 한번 고려해보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차트만 보고도 어디가 가장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인지, 또는 내가 익절이 참 어려운데 그래도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어디서는 매도를 해볼 수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뉴스나 이런 호재 악재에 관여를 하지 않고 항상 차트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캔들만 보면 사실 이 정도로만 지지 저항을 알아도 충분히 중수 이상의 그런 실력을 낼 수 있습니다. 분석에는 그렇게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정도를 잘 알고 항상 이렇게 작도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확인을 하다가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 이제 깨졌을 때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만약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 다시 내려간다면 여긴 이제 저항선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선이라는 표시로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2차 지지선까지 하락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로 보고 있던 2차 지지선까지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상승 가능성을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면서 또 이제 시장의 이 추세 전환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두 번이나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 네 가지의 저항선을 다 이겨내야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항선이 워낙 많은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온다면 다시 오르더라도 또 다시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다시 결국에는 상승으로 가려면 어쨌든 계속 내려갈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와중에 뭔가 이런 급등하는 매수 신호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 신호, 뭐 이런 V자 반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더블 바텀에 대한 반등도 기대할 수 있으며, 또는 이런 헤드앤숄더에 대한 반등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이기 전까지는
현재 구간에서 상단에는 상당히 많은 저항선도 있고 지금 바닥을 만드는 뭔가 그런 신호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래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만 본다는 게 사실 이 정도가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표창을 켜서 나는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들었으니까 거래량도 키고 RSI 많이 들어본 거고 이거 놓칠 수 없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아주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평선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켜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켜두는 버릇을 더 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한 차트가 돼버리는데, 물론 이런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매수랑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선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함에 따라서 내가 캔들만 보고 거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뭐 다른 보조지표를 살펴보는 거죠. RSI를 켜본다거나 뭐 이동평균선도 켜보고 뭐 거래량도 확인을 하면서 또 다른 내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캔들만 보고 분석이나 거래를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캔들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내가 캔들에서 많은 신호를 찾고자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도 당장 이렇게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보조지표의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해 두시고 제가 경험한 바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배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